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장소와 감정이 학습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를 쓴 저자 제레드 쿠니오바스는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와 연습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이 뭔가를 학습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뇌의 기억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해마는 주변 환경의 물리적 특성들을 새로운 기억으로 암호화하고 자동 저장합니다. 또 이 물리적 특성들을 재구성하여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안내 자료로 활용합니다. 주변 환경에는 단순한 물리적 기능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 들어가는 냄새, 귀로 들어가는 소리, 피부에 닿는 촉감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지가 학습의 필수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맥락 의존적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배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직장 동료와 마주쳤을 때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로 되돌아가면 잊고 있었던 옛날 일화들이 되살아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들뜨고 화나고 두렵고 역겨워하는 동안 형성된 새로운 기억은 해당 감정에 스며듭니다. 훗날 동일한 감정 상태에 빠지면 과거에 스며든 기억들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동안 느끼는 감정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습하는 것의 필수적 측면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상태 의존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압박을 받으며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훈련을 전투처럼 하면 실제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치솟는 전투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태 의존적 학습은 우리가 커피를 3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업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특정한 날에 종종 일을 엉망으로 망쳐버리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장소 또는 특정한 환경, 감정 상태에서만 공부와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학습은 그 특정한 위치나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물론 같은 맥락과 상황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공간에서는 미흡한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을 듣고 훈련한 육상 선수가 시합 당일 클래식 음악을 듣지 못해 시합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해온 학생이 시험 당일 조용한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억에 암호화된 정보가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서 분리되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다양한 장소나 환경에서 공부와 훈련을 한다면 학습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서 분리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 돌발 상황을 많이 겪을수록 실전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에 더욱 침착하고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궁장을 벗어나 야구장, 콘서트장에서 엄청난 관중 앞에서 연습하는 이유도 바로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양궁 실력을 수십 년째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직원,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학생, 다양한 장소에서 연습하는 운동선수들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부할 때는 상태 의존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가 없다는 것이 시험 준비를 못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커피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교실은 물론 도서관, 시끄러운 카페, 벤치, 지하철 안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맞닥뜨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체육관에서 댄스 공연 결선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습 때는 미리 체육관에서 리허설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